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금개혁 청년행동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 개혁안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 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자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신 김문수 장관님 나오셔서 발언 짧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서주시면. 청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었음 청년이 54만 명에 이릅니다. 자꾸 늘어만 갑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 계획은 없고 국내는 모든 생산 대수가 줄고 라인이 오히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SK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모두 미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의 이 절망을 대변할 그 어떤 청년 조직도 없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되고 존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연금개혁이 그대로 끝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이런 양심 없는 어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정년 연장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년을 연장한다면 정년에 도달한 어른들은 좋겠지만 이 어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또박또박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이 올라가면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 그 기업이 청년을 받아들일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모두 정년을 연장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나가지는 않고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이런 정년 연장, 이것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년들의 문제도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는 약합니다. 청년들의 숫자도 어른보다 적지만 이 적은 수의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없고 또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그 대의기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년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도 나이 든 사람이 다 저처럼 장관, 차관, 고위직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층에 앉아 있습니다. 지방의 노동청을 가보면은 20대 청년들이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저 뒷자리에 서 있어서
목소리가 대변이 안 됩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절망하는 청년을 대변할 것이냐. 절망하는 청년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보다도 청년들이 숫자가 적고 목소리가 적어서 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년이 절망해서 결혼도 못하고 아기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은 결단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지 청년이 자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 바로 청년이 절망하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이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의 첫 번째 과제가 꿈이 많고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또 어떤 노동조합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사용자들이고 누구라도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스한 희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구호를 외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바로 뭉쳐야 산다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 뭉쳐야 산다는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뭉치고 조직하고 목소리를 오늘처럼 이렇게 낼 때 만약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국회 계단에 와서라도 오늘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목소리를 내야만 되고 또 그래야만 청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뭉쳐야 산다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의원이신 윤상현 의원님께서 개회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결국 청년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가 이번 여야 개혁안이 우리 청년 세대를 낭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 한마디로 연금 계약이고 연금 갈등안입니다. 미래 세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는 여야 간의 땜질식 불공정한 야합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0.5%씩 8년 동안 보험료율 9%가 13%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0세인 청년이 보험료율 만기가 60세라면 38세 때부터 13%가 적용이 되면 13%가 22년을 냅니다. 지금 50세인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8세부터 13%가 적용이 되고 만기 60이라고 하면 2년만 지불하면 됩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세대별 차등률, 인상률을 차등화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연금 계약이라고.
미래 세대를 전혀 생각지 않은 개혁안. 우리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중하게 대통령 권한대행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재논의해야 됩니다. 재논의해서 진짜 개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개혁 특위에 진짜 여러분들 같이 깨어있는 목소리 내는 여러분들이 직접 논의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결국 청년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청년이 참여하는 개혁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젊은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진짜 개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도 만들고 또 퇴직연금 의무화도 하고 그런 구조적인 개혁안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MR에 보면 우보 말리라고 했습니다. 느린 걸음도 바른 길로 가라 했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려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 이 함성이 진짜 연금개혁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청년 세대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절대로 낭망하지 맙시다. 저 윤상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 을 의원이신 나경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거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나오게끔 만든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정말 청년을 위한 연금 또 세대를 아우르는 연금개혁이냐에 대해서는 다시금 하게 하는 그런 연금개혁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연금개혁안에 도저히 동의하실 수 없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안은 다만 9년을 늦췄다 그거 하나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는 연금으로 결국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연금 주머니를 따로 만들자. 신연금, 구연금 따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돈, 여러분들이 낸 연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내는 것으로 이 기성세대들이 가져가는 그런 연금으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다시 고민해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연금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지속 가능, 저희의 성장 동력의 또 다른 확보는 연금개혁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공감하는 연금개혁, 지금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연금개혁 특위에서 제대로 된 연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연금 주머니, 여러분들이 낸 돈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연금개혁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죄송하고 다시 우리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그런 연금 좋은 개혁안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 전에 구호 제창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빚더미 국민연금 하면은 개혁하라 3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빚더미 국민연금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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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이신 도희윤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유회의 도희윤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국회는 꼴도 보기 싫어서 오기 싫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슴 아픈 미래의 이야기를 두고 짧은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이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한 거의 30년째 연금을 붙고 있습니다만은 기성세대의 생각들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우리가 조금 혜택을 덜 받아도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이 기성세대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행태는 꼭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이 몇 개 있죠. 여기 국회가 있고 또 하나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의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어렵게 민노총 행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민노총의 행태입니다. 회사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집에만 부르면 된다. 이게 바로 민노총의 행태인데 국민연금의 개혁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 자기 세대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민노총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각성하고 우리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고민하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올바르게 바르게 개혁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줘야 됩니다. 비록 마치 국회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바로 미래세대의 마음을 모아서 간다면은 나름대로 그 의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힘들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울산대 교수이자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손영광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 손영광입니다. 네, 오늘 집회 성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에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다대하게 침해하므로 기존의 심각한 국민연금 구조 문제에 더하여 개혁을 강행한 대한민국 국회, 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정 세대, 특정 국민, 미성년자, 심지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월급의 30%에서 40%씩 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복 추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2천조 원을 20대 초반 이하 인구에 해당하는 1천만 명과 그들의 자녀가 갚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국민연금 하나 때문만에라도 1인당 2억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천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부채를 국고로 해결해주면 낸돈에 비해 과도한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을 위해 수천조 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입니다. 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천조 원의 복지라고 하면 혹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복지입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외쳐왔고 이번에 결국 통과시켜게 된 이유가 귀족노조 민노총이 수천조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은 첫 번째,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권리, 두 번째,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3번,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4번 헌법 제119조 1항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향유할 권리. 5번째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다대하게 침해하며 해당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 전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역대 헌법소원 청구 최다 인원인 기존 21만 950명을 초과하는 청구인을 모집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연금개혁 청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21만 951명 이상만큼 모은 후에 이달 내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정안의 심대한 문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간의 수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적립 부채 206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에 더하여 매년마다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고갈 이후의 미래 세대가 월급의 30에서 40%를 내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알파 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금 노예 세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빚을 지우는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30 세대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 중에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하는 소득보장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13%에 불과하고 재정 안정론, 적어도 이 제도가 유지되게 해달라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는 40%, 그리고 극단적으로 아예 이럴 거면 폐지해버려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는 또 40%가 돼서 소득보장론을 찬성하는 미래 세대는 겨우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국회가 강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수천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국민연금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민노총 귀족노조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빈곤층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안입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천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이것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산식을 따져보면 1년 가입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현재 가치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 가입하면 4천만 원, 20년 가입하면 8천만 원, 30년 가입하면 1억 2천만 원, 40년 가입하면 1억 6천만 원의 초과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이 상해 소득하는 중산층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민노총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80%에 달해서 수십 년 동안 오래 가입한 사람들은 민노총 가입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혹은 소득이 없는 분들, 자영업자들, 소득이 낮은 분들은 가입률이 40%밖에 안 돼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에 의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민노총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국고를 투입하자고 하는 것은 수천조 원의 세입을 투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나 또 대학생과 같이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한 달에 9만 원을 내면서 아주 적은 돈을 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80%를 넘어가는 아주 적게 내고 낸 돈의 10배 이상을 받아가는 제도인데 이것에 지금 가입자 100만 명 중에서 그 가입 비율을 따져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의 소득이 4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즉 정보력이 많은 강남 사모님들, 민주노총 사모님들, 또 정보력이 많은 그분들의 자녀들이 임의가입을 통해서 낸 돈의 10배 이상을 받아가는 그 혜택을 정보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투입해서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유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제도로 조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회계사이자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공동대표이신 김상종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 김상종입니다. 저는 30대 청년으로서, 연금 위기의 당사자로서, 또한 새 아이의 부모로서 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민노총, 참여연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득보장파 전문가 집단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최소한 연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재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대표하는 젊은 부모들의 비율을 더 높여서 말 못하는 생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의 기준이 된 2024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소득보장파는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해선 안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대로 그들은 마땅히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은 무시한 채 노후 소득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노총, 참여연대의 대변인이자 특수이권 집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이 국가 부채가 어찌되었든 국가 부채가 어찌되었든 노인이 빈곤하다. 쥐꼬리만한 연금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을 때 치킨과 피자를 둘 다 먹고 싶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반면 돈이 많아 보이는 지나가는 행인의 지갑을 강탈해서 둘 다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것은 몰상식한 주장이면서도 부도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과 연금개혁을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보장파는 여러 문서와 발언들을 통해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연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현재 재정 계산이 국고 투입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비관적인 가정이라고 했으며 미래 국고 투입 등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면 소득 보장론을 실시했을 때도 미래 재정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답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높이더라도 국고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근 가뜩이나 불투명해진 미래에 다음 세대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대 간 부양을 원칙으로 하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공정성이 지켜지는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연기금의 재정의 안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 세대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연금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 개혁은 본질적으로 강도질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소득 대체율이 몇 %가 오르냐만 가지고 선동하는 전문가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강탈하는 강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교육하는데 사용한 수기 자료집에서 미적립 부채나 누적 적자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그들이 강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양심 있는 전문가라면 현재의 세대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상황을 낙관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확보한 것을 뜯어서 나눠 먹자는 제안으로 강도질의 공범을 만들 궁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기성세대라면 오히려 어떻게 대한민국의 찬란한 유산을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고 보존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연금개혁 청년행동은 연금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검토하되 특정 이권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소득보장파 전문가들을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말 못하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이데닝 라이프의 대표이신 최이든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출산율 0.68의 시대입니다. 이미 나라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연금 이슈가 없더라도 지금 국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여기에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라는 자기가 써보지도 못한 빚까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겠다. 이건 미래 세대를 두고 죽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미래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 죽기 전까지만 나라가 유지되면 상관없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받을 돈 다 받아내겠다. 아니 더 받아내겠다. 이 심보 아닙니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남의 자녀 데려다가 자기 노후 관리하겠다. 이 심보 아닙니까? 이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과 똑같습니다. 진짜 엄마는 차라리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받을 돈을 깎든지 아니면 오히려 차라리 안 받겠다 선언하더라도 나는 내 미래 세대를 살리겠다. 나는 내 나라 살리겠다. 나의 아이의 신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살리겠다는 이것이 진짜 엄마의 진심이며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의 자리는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누가 진짜 매국노인지 그 시험대입니다. 나는 조금 더 내더라도 나는 덜 받더라도 아니 차라리 안 받더라도 내 아이를 내 미래 세대를 살리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당장 받을 거 다 받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국민연금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진짜 매국노인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누가 이기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진짜 내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더 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덜 받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나라, 내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나라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 소멸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부흥의 희망을 물려줄 것인지 결정해야 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 전에 구호 제창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죽이는 연금 계약 하면은 규탄한다 3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죽이는 연금 계약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다음 순서로 유튜브 이대남의 우회전의 대표이신 김찬혁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남의 우회전 김찬혁 청년입니다. 우리는 오늘 빚더미를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좋은 나라가 아니라 빚더미를 물려주려 합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대국민 사기 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작 9%의 보험료만 지불하고 40%나 돌려받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애초에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정치 때문에 강성 노조 때문에 억지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더 내고 더 받는 법안을 국민들이 어지러운 시기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장난질이었고 폭탄 넘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은 똑같이 청년들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미 부채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이미 거둔 돈 1200조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대답하십시오. 앞으로 낼 돈이 3,000조입니다. 거둔 돈에 비해 낼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데도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 맞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조가 될까 말까입니다. 기업을 싹 다 팔아 넘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연금 빚더미입니다. 그런데도 더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이 개혁은 진짜 개혁이 맞겠습니까? 세 번째, 개인의 월급과 국민들의 세금까지 더 빼앗습니다. 기업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규모라 국민들의 월급과 혈세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걸 무책임한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엄청나게 어이없는 방안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월급을 더 받고 세금을 더 걷는 무지막지한 방안입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들은 월급의 40%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여러 세금들까지 합하면 60% 가까이 납부하게 됩니다. 피땀 흘려서 열심히 받은 월급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절반 이상을 갖다 바치는 제도가 정상적인 개혁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악을 통과시킨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의 빚더미를 막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 저희 집만 해도 빚을 안고서 태어났고 저도 평생 빚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 갚는 빚들만으로도 벅찬 게 대부분의 청년분들일 텐데 어떻게 나라에서 이 빚더미를 또 안겨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열심히 번 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연금 계약은 우리의 돈이, 우리의 혈세가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는 빚더미를 안겨주는 연금 계약입니다. 이 호소를 들어주시고 부디 많은 분들이 헌법 소원에 참여하셔서 이 연금 계약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이신 최창희 박사님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에서 인공지능 기반 금융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는 최창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보험계리학 석사와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작년까지 11년 동안 연구기관에서 보험을 연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선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받은 기성세대의 의무는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를 이대로 둘 경우 미래 젊은이들은 수입의 60% 이상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에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투입되는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날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세금 지옥이 될 것입니다. 만일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후세에 엄청난 빚을 물려준다면 저는 죽어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의 사탕을 빼앗아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 대부분은 화를 내면 붕괴하고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뺏어서 다 큰 어린애에게 주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나이는 그렇게 안 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50대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저는 제가 내는 연금
연금에 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양심은 법이 어린 나이에 사탕을 빼앗아 저에게 주는 것을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그 사탕을 먹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현재 2030은 일자리 소멸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였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다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기본법 중 하나인 민법조차 자식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파퓰리즘 정치를 위해 잘못 설계한 국민연금 제도가 후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강제로 넘겨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부채를 후세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고, 만에 하나 제가 이대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저는 제가 받는 국민연금을 모두 모아서 청년들에게 다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어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연금 부채가 후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장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탄대청의 피정훈 연세대 학생 나오셔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피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을 착취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섰습니다. 국회에 강력히 표명합니다.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청년들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개혁 전부터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만 내면 40%를 돌려받는 사기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중단하고 쌓아둔 기금을 국민들이 낸 만큼 돌려줘도 무려 1,800조 원의 부채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는 이미 실현이 불가능한 무너진 사기 보험 상품임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에 현실적인 개혁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표심을 잃는다면 반대했고 야당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야당이 안대로 간다면 소득 대체율 50% 인상으로 무려 3,000조 원의 부채가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합니까? 국회 다수가 당신 편인 걸 이용해 당신들의 아들, 딸뻘인 청년들을 착취해도 되는 겁니까? 야당에게 묻습니다. 2030 청년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 대표단하고만 합의하여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저희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집단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민대표단을 교육한 자료에는 연금개혁의 본질적인 이유인 부채와 빚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본도 안 된 조사 방법으로 편향된 표본 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 합리적입니까? 108석 여당은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 너무 극단적이라며 무시했고 190석 야당은 당최 말이 안 되는 대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시되었고 지난 12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나온 합의안이 바로 13% 보험료율과 43%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로써 국회는 저희에게 부채 900조 원을 만들어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 약탈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합의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추후 발생할 국민연금 적자를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합의입니다. 국회에 다시 묻습니다. 20년 뒤 적자로 전환될 예정인 국민연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하면 그 돈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20년 뒤 세금을 납부할 사람은 지금의 2030 세대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중에도 없고 합의하바라고 내건 정책이 기금 고갈 시기 연장이라는 터무니없는 국회의원 안건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국민연금은 2065년 고갈될 예정이라 합니다. 뭐가 변한 겁니까? 시기만 늦춰진 것이지 국민연금은 여전히 지속 불가능하고 미래 세대가 국가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6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저희는 소득의 30%가량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79년에는 소득의 40% 가까운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 건강보험 등까지 고려하면 저희는 소득의 무려 3분의 2 이상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국회가 작정하고 미래 청년의 사유재산을 갈취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적된 하는 짓입니다.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저희는 꾸준히 국가에게 착취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는 과도하게 강압적이며 부당한 것입니다. 국회는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을 착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명백히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필수입니다. 둘째, 소득 대체율을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셋째,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회에 다시 당부드립니다. 부디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도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대학의 정대교 인하대 학생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재학생 정대교입니다. 저는 현재 벌어진 연금 개혁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개혁은 이미 쌓여있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구조는 애초부터 수시타산에 맞지 않았습니다. 구조 자체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채는 말도 안 되게 쌓여 있으며 이미 이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서는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식으로 개정하여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기금 고갈 시기만 조금 늦출 뿐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미 쌓인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0조가 넘습니다. 이 2,000조라는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2,000조는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 기업들을 모두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란 소리입니다. 이런 부채를 우리가 무시하고 더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채는 도대체 누가 다 갚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2060년쯤에 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보험료율은 대략 30-40%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5일 중 이틀을 연금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만 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세금과 보험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현재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그러한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통과된 개정안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연금 계약 문제가 출산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2030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또래 친구들과 결혼 출산 얘기를 나눠보면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나라와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 불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대다수의 20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너와 너희들이 낳을 자녀들이 2,000조가 넘는 빚을 떠안게 될 것이야. 너희들은 수많은 돈을 나라에 바치게 될 것이야 라고 한다면 출산율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연금의 사태를 단순 사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민연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32조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몰랐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채를 알게 된 2030 청년들은 이럴 거면 연금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20대 청년으로서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부디 사명을 다해 연금 개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뤄주십시오. 국회에서 구조개혁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세대 갈등 없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을 이뤄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헌법 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자훈 변호사님 나오셔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초원을 직접 작성한 김자훈 미국 변호사입니다. 앞서 숫자나 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다 읽거나 설명드릴 수는 없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여러분이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본질은 기성세대가 모든 위험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 계약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소폭 조정되었으나 이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문구가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지급 보장, 얼핏 보면 책임 있는 조치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보장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낳을 아이들이 낼 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세대가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를 법으로 다시 한번 확정한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은 30%에서 4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 대체율로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만 할 뿐 어떠한 위험 부담도 져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제도입니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국가는 강제가입이라는 이름으로 탈퇴의 자유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당 잡는 이 제도에 우리는 왜 강제로 묶여 있어야 하는가?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10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20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30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세대들, 이번 연금개혁은 이들의, 아니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노예화하는 최악의 연금 계약입니다. 이번 연금 계약은 기성세대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연금 계약은 기성세대의 헌법상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성세대를 위한 구조에 우리의 삶 전체를 희생해야 합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혁은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이를 외면하고 정치권은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 전체가 이 불합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도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단지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낸 청년의 시대, 헌법이 청년의 권리를 지켜내는 시대, 그리고 책임은 모든 세대가 함께 지는 아름다운 통합의 시대. 여러분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이 자리에 미래 세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참 어른들이 계시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국사 강사이신 전한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이고요. 지금 와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장할 내용이 다음 세대 죽이는 연금 개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한 달 전에 여야 합의해서 개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미래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제 국민연금 빚더미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연금개혁 청년 행동이란 곳에 가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우리 일반 국민들께 안내드리고자 한다면은 청년 세대들은 도대체 국민연금이 뭐지라고 하는 분들 많을 건데요. 원래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선진국에서 보통 시행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와서 바로 우리 직장 다닐 때 조금씩 보험료 내놨다가 나이 들어서 직장 이제 안 다니고 소득이 없을 때 우리가 젊을 때 내놓은 그 국민연금 가지고 늙어서 이제 그 연금 받아서 살자,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보험료를 조금 내고, 왜냐하면 많이 내면은 우리 남는 돈으로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그 뒤로 한번 개정될 때는 소득, 우리가 이제 보험료율이 9%라 하거든요. 9%고 소득 대체율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 얼마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 보통 9%를 내고 40%를 돌려받자 이래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한 달에 내가 9만 원씩을 늘 보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9만 원씩을. 그러다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내가 100만 원 받는 거에 비해서 한 40%에 해당되는 월 4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겠죠? 필수적으로 뭐죠? 조금 내고 9% 내고 40%를 받으니까 필연적으로 적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쌓였는가 하면 지금 출산율도 낮아가지고, 근데 나이는 들어서 안 죽어요.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적자가 심해지겠죠? 현재 쌓인 적자가 2천조 원에 쌓여 있어요. 2천조 하면 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상장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천조 되는데 그만큼의 국민연금 빚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한길이가 갑자기 왜 국민연금 이거 있잖아, 계약을 이거 했냐면, 제가 작년에 TV에 출연했을 때 정형돈 TV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했을 때 물었어요. 혹시나 전한길 쌤이 이 나라 지도자라면 꼭 한 가지만 이래 개혁하고 싶은 게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전에 꽃보다 지난길 제 채널에서도요, 야, 이거 심각하다 해서 영상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요, 현재 이대로 가면은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에 885억의 적자가 생기고요, 빚이 생기고, 1년에 30조에서 32조 원, 상상이 돼요? 1년에 30에서 32조 원의 이렇게 빚이 점점 쌓여 늘어나게 되니까 빨리 우리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요구 때문에 사실 한 달 전에요, 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여당하고 야당,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심각성을 인식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럼 어떡할래 해서 기존 보험료를 9%에서 13%로 늘리고 좀 더 내죠? 9만 원 내다가 매월 13만 원 내니까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죠? 대신에 이제 받는 거를 적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40% 기존에 받다가 소득 대체율이 이제 43%로 늘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죠, 이거? 더 받는 것이 되는 거야. 9%에서 13%, 4% 더 내는 대신에 받는 것도 3% 늘어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이거? 개혁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동 조절 장치하는 것도 없애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악이에요. 왜 이러면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원찮게 개혁이 됐어요 라고 묻는다면 민노총 때문이에요. 민노총은 아마 양심 고백해야 돼요. 뭐냐, 민노총에서 이걸 제안했거든요. 소득 대체율을 50%를 하자. 쉽게 100만 원 벌면은 앞으로 내가 노후가 되면 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아니, 조금 내놓고 무려 50% 받아가면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적자가 심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적자가 쌓이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50% 소득 대출하다가, 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당이
국민의힘 그 끌려가듯이 해서 43%의 합의가 돼버린 거래요. 이게 여론이 중요해요. 조중동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똑같이 부추겼어요. 빨리 개혁해라, 개혁. 그리고 국민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민노총에서 50% 제한했다 그랬죠. 심각하죠? 소득 대체로 50% 내렸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2035 세대들은 아직도 이거 중요성을 잘 모를 건데 이거 전부 너그 빚이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마이크를 낮출까요? 이거를 낮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햇빛 뜨거워 죽겠어. 이때 악벌집 나와도 지난기라고 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민노총에서 소득 대체를 50% 하자라고 하고, 막 이거 적자가 하루에도 885, 1년에 30조 가까이 적자 사이니까, 이거 빨리 개혁, 이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개혁이 지난달에 여야 합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합의는 됐지만은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거의 끌려가듯이 했고 실제로 기권이나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대로 가면은 이게 뭐가 이거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냐면 적자가 쌓이잖아. 결국 이 적자 누가 메워요? 이거 월 25만 원씩 나눠주겠다. 듣기는 좋지만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25만 원 나눠주면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빚더미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적자 이대로 쌓이면은 이 돈이 결국은 우선 따라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많이 받아가자. 기성세대들 늙은 사람은 다 받아가고 젊은 세대 너희들 임마 빚을 너희들 떠하나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럼 젊은 세대 심정이 돼봐요. 어이구 씨 내가 돈 벌어서 늙은 노인들 죽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 내 연금 다 대체해주래? 미쳤어 내가? 야, 그래서 지금요,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자는 청년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거 폰지 사기 아니냐? 우리 돈 뺏어서 늙은 사람 주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더불어서 결혼할 출산, 이제 청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자식 놓으면은, 이거 나오죠? 얼마요? 자식 놓으면 빚이 1.5억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애, 뱃속에 애를 낳으면 안 돼. 빚 떠넘기려고 하잖아. 이거는 부모로서 이거는 죄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연세 드신 분들, 저도 기성세대로서 저는 국민을 안 받고 싶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결국 세대 간 혐오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대 간 혐오도 만들어내고 이런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달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다니까, 이미. 그럼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근데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지금 9회 말 투아웃까지 왔거든요.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와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은 끝나.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 하나 기회 남았는 게 이게 시행이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헌법 소원을 하면 돼요. 뭐라고요? 헌법 소원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 소원 인원이 제일 많았던 게 21만 명이거든요. 그걸 넘겨보자고. 야, 2030 청년들 보고 있나? 정신 차리라고 임마. 누구들 빚더미 많고 있고 너 다음 결혼하면 애 새끼가 전부 다 빚이 1.5까지 태어난다고. 알겠냐? 이건 뭐 하면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못해. 뭐가 된다? 국민이 직접 해가지고 헌법 소원하자고. 어디에 가느냐면 연금개혁 청년행동 빨리 받아 적으라고. 연금개혁 청년행동에 가서 21만 명 이상 해가지고 야 너가 20만 명 넘잖아. 알겠어요? 내 하나가 점이 하지 말고 네가 가면은 20만이 넘어져가지고 헌법 소원 내가 결국은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꼭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 제자 세대 아닙니까? 제 제자 세대 2030 세대들한테 빚드는 게 싫다고. 그래도 오늘 그 심각성을 알고 연금개혁 청년행동이 주도했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께서 이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디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꼭 우리 청년들은 나스가 또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손자 손녀 세대 빚드는 게 되겠어요 이거? 제발 헌법 소원에 동참해 주세요. 20만 명 넘기도 해달라고요. 어디로 온다고요? 자, 연금개혁 청년행동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 맞지요? 예, 연금개혁 청년행동 와서 꼭 우리 개악이 된 여야 합의된 걸 바꿔보자고요. 우리한테 기회가 남았어. 9회 말 투아웃이야. 좀 있으면 저 시즌 끝난다고 게임이. 아시겠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이게 자유함을 누리고 빚드는 기지 말고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 여야 합의된 상황이니까 부디 우리 청년 세대 국민 여러분께서 미래 세대 빗대리면 안 된다고 의식 있는 분들은 반드시 헌법 소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목숨 걸고 한번 바쳐보게. 목숨 요즘 너무 많이 걸어. 진짜 왜냐하면 이거 좀 나라도 좀 무너질 위기 아닙니까? 이거 가면 이거 나라 무너져요. 이런 걸 위해서 목숨 마는 거는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반드시 연금개혁 청년행동에 와서 꼭 헌법 소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 촬영과 같이 구호제창을 하려고 하는데 구호제창은 제가 말하는 거 맨 마지막 단어만 3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2번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죽이는 연금계약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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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 폭탄 돌리는 연금계약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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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오늘 연금계약 규탄 집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